먼저 행사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또 인천 서구의 소식인데요. 인천 서구 드림파크 벚꽃 축제가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7일간 하는 것 같은데요. 일정이 7일인가? 예. 그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인천 서구 자원 순환로 170 백석동이죠. 여기 이제 수도권 매립지 그 안에 있는 건데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아마 벚꽃이 좀 이번에 피었을 것 같으니까 좀 가족분들하고 좀 사진도 찍고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은 당연히 무료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뭐 이건 안 알려도 될 것 같아요. 주체. 예, 전화는 032-560-9940 032-560-994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5년 드림파크 벚꽃 축제 4월 9일부터 4월 10일, 15일까지 7일간 이루어지네요. 여기 또 중간에 저도 이거 끝나기 전에 한번 저도 영상을 찍으러 뭐 가볼 건데 중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일원에서 열린다니까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사는 한 가지요. 또 요번에 해서 다른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번 또 초대 손님으로는 또 멋진 분을 또 제가 모셔왔어요. 제가 또 평소에 또 친하게 지내고 제가 또 존경하는 분,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현재 또 양력이 엄청 화려한 분이십니다. 일단은 제가 줄줄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모델 경력 횟수로 25년 차. 또 모델 라인, 예전에는 모델 라인이라고 하면 진짜 탑이었거든요. 거기 또 출신이세요. 모델 라인 52기 출신. 현재 또 모델이시고 현재도 활동을 모델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단역으로 93년도에 알바로 시작해서 연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물론 얼굴도 이쁘시고 키도 크시고 연기도 잘하십니다. 지금까지 연기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모델 에이전시 대표로 또 7년차 경력이 계시고 패션쇼 또 연출 경력이 또 10년차 되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진 드레스로 또 운영하고 계시는 또 대표로 계시는데요. 지금 10개월 차 또 바탕을 끊으셨네요. 그 다음에 또 메이크업 포함 뷰티 코디네이터 관련 경력. 이거는 색다른 건데 제가 한번 이따 여쭤봐야 되겠어요. 15년 차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승무원 출신이세요. 대한항공 승무원 횟수로 한 20년 경력 되시는 것 같은데요. 꽤 오래되셨죠?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승무원도 진짜 멋진데 어떻게 화려한 스펙이죠. 진짜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는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어서 오세요. 양은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양은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눈꽃 틀 없을 때 바쁘실 텐데 인천까지 날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인천에서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양력은 좀 표기했지만 네네. 대충 맞았나요? 일단 박방 작가님 소감답게 네. 빵빵하게 아유. 소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둘 바를 네.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뭐요? 네, 승무원을 10년 경력이고 그만둔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반대로 했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잡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진드레스와 핑 모델 에이전시라는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양은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그럼 제가 또 지금부터 모델이 참 화려해요. 저도 모델 또 촬영도 하고 가는데 찍어보니까 진짜 화려하고 요즘에 또 시니어 모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멋지게 또 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모델 또 하신 분들도 계실 것도 같고 네. 모델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을 대신 또
알아보고 싶은데 준비가 되셨나요? 아우. 제 질문이 뭐를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던져요. 쏘세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쏘겠습니다. 네. 저기 승무원 생활 보니까 10년 전부터 하셨다는데. 승무원 생활을 한 지는 30년이 됐고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만 19살에 대한항공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마 그 당시 10명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 2학년 초반에 이제 붙었기 때문에 만으로 들어갔을 때 미성년자였습니다. 19살. 지금은 승무원이면 이렇게 절차가 있고 단계로 가는데 예전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승무원 뭐 되려면. 똑같아요. 근데 대수는 지금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훨씬 더 많기 그러게요. 때문에 뽑는 명수는 인원수는 제한돼 있고 그 지원자에 따라서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 때 아마 200대 1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200대를. 네네. 역시 제가. 오늘은 끄트머리 붙어갖고 겨우 붙었다는. 그래 그때 승무원 또 처음에 생활하실 때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에도 꽃이었을 것 같은데 승무원 생활이 어떠셨나요? 그렇죠. 꽃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밥 데피고 밥 그래요? 서비스하고 이제 나는 반딧불이었구나. 네. 그렇죠. 네, 그겁니다. 노래 제목처럼. 그렇죠. 그 노래 들으면 딱이네요. 자 그러면 승무원 그때 시절에 참 예전에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열악하지 않았었나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열악한 건 없었어요. 예전에도 승무원 하면 제가 일단 우리나라 최고의 대한항공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뭐 그런 뭐 저희한테 주어지는 그런 메리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죠. 그리고 월급 자체도 다른 데랑 조금 수준이 달랐고 어린 나이에 좀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승무원 하는 친구들도 많고 지원하는 친구도 많고 한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승무원 시절에 뭐 재미났던 이야기나 뭐 감동적인 얘기 혹시 있을까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서비스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초짜였을 때 말고 제가 이제 조금 시니어가 됐을 때 초짜들이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주니어들이. 이제 외국 국제선을 나가면 보통 비프, 소고기랑 치킨이 두 가지가 이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 할 때 치킨이 20에서 30%가 실리고 비프가 70%가 실리는데 보통 전부 비프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치킨이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브리핑 할 때 최대한 조율을 해서 잘 이렇게 모자르지 않도록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도록 밥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 잘 조율해서 맛있는 치킨과 소고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브리핑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이제 주니어가 처음 비행이라 굉장히 떨었나 봐요. 그렇죠. 이상하게 얘 카트에 전부 소고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 서비스 잘하네. 그리고 제가 따라 붙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손님, 맛있는 치킨과 닭고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게 치킨과 닭고기 둘 중에 같은 상품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 나는 치킨이요 닭고기요. 그러니까 치킨만 다 나가고 소고기가 남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할머님들이 농번기 때 이제 농사 짓던 분들이 많이 동남아나 이런 데로 나가세요. 이제 같이 여행을 그런 데서 이제 와인 서비스가 있는데 와인을 이제 이분들이 영어가 좀 저희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인데 이제 할머님들하고 할아버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앉아 계시면 레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이러세요. 설명하다 안 되면 빨간 포도주랑 하얀 포도주가 있어요? 어떤 걸 드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에 있어서도 매뉴얼이라는 게 잡혀 있지만 그런 이제 전문직에서도 개인적인 그런 약간 노련함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승무원 시절에 보면 막 이렇게 저는 가서 또 화장실 뭐 힘들면 화장실 가서 또 막 울고 막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거 없었나요? 그게
그게 이제 예전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이제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네네 그렇죠. 내가 컴플레인을 하자면 이게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조심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시니어리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배들이 후배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압적인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죠 그거는. 울죠. 비행기에서 도망갈 때도 없고 나 혼나면 나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막내면 그렇죠. 솔직히 선배들이 익숙한 사람들이랑 몰려 있다 보면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나서 울기보다 외로워서 운 적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피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벙커라고 해서 승무원들 자는데 아니면 화장실 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눈물 깨딱 쏟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또 혼나요. 그렇죠. 예,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할 거니?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가서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이게 승무원도 군기라고 하잖아 군대처럼. 그쵸.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을까요? 예전에 심했습니다. 그죠. 네.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위험도 안에서 있고. 서열이 없으면 분명 일적으로도 많이 꼬이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어린 나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제 다음 기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 사람들 군기를 잡아야 되고 거기는 그때만 해도 선배라는 호칭이 없고 언니예요. 한 기수만 위로도 언니 하는 게 선배님이라는 대한항공의 표칭으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라 이분들이 나한테 언니라고 그러면 막 온몸에 닭살이 돋고 막 나보다 4살 5살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렇죠. 저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차라리 막내일 때가 편했다. 그렇죠. 이제 올라갈수록 좀 불편하고. 일도 부려야 그렇죠. 되는데 나보다 맞네. 나이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편하게 또 이렇게 네. 지적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죠? 좀 인성이 순한 편이라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하기가 좀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승무원 하는 친구들도 도전하고 막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뭐 그 친구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뭐 이렇게 응원이나 이렇게 팁 같은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는 총체적인 서비스의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라. 일단 영어, 일어 뭐 이런 거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학업은 준수를 하되 그 이외 것에도 좀 신경을 써라. 내가 사람을 많이 대해보면 대해볼수록 서비스에 노련함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알바도 해볼 만큼 해보면 좋고요.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예, 줄임말 써서 죄송합니다. 라디오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인간관계도 엄마 친구들도 만나서 상대를 좀 해보고 예, 내 친구들만이 아니라 국한된 게 아니라 언니 친구들, 엄마 친구들, 아빠 친구들 오셨을 때 말을 계속 섞어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노하우가 생겨서 오히려 더 노련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면접에서도 나옵니다. 네. 좀 이거 보니까 낯설음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람을 대해봐야 이렇게 나이가 40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국가가 나와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 저기 이렇게 우리 승무원 도전하신 분들은 지금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에서 단독으로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많은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무원 할 때 참 네. 좋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모델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또 계기가 됐을까요? 모델을 할 계기가. 제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참 고마웠던 게 비행기 안에서 모델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키가 71.5 정도 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43kg 정도 굉장히 마른 몸매였어요. 몸 자체가. 근데 승객들이 앉아서 보기에는 175 이상으로 보였겠죠. 근데 마른 데다가 앉아서 보니까. 그래서 유명한 모델 에이전시 대표님이 타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죠. 이제 얼굴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모델 쪽에 관심 있냐고 연락 한번 달라고. 그래서 거의 픽업이네. 그냥 그분도 아마 농담 반 진담 반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넌 반드시 모델 해라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와봐라 해서 그걸 잊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승무원에 약간 회의가 승무원이 건지기가 와요. 우리가 얘기하기를 3년, 5년, 7년 홀수 주기로 옵니다. 그때 5년째 제가 한번 찾아갔죠. 그 계기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예전에 선배님 그
사진이라고 보니까 네. 진짜 이모 추출 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진은 사진일 뿐입니다. 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디션을 가서 제가 그때 접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붙고 나서 얘기했어요. 예, 받은 명함을 붙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조금 그쵸, 성격 그쵸. 자체가 ESTJ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게 있거든요. 매뉴얼이라는 게. 예, 정해진 매뉴얼대로 가는 게 좋아서 일단은 떨어지면 말하지 말고 그렇죠. 붙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자. 뭐 떨어지면 다시 비행기 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역시 선배님 프로예요. 그러면 모델 지금 이제 모델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주신다면 모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 네. 멋지다. 네, 의상이 혼자 자기 표현을 할 수 없고 디자이너 선생님 자체도 옷은 만들어놨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옷의 값어치는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싼 원단과 싼 어떤 거를 이용을 했을지언정 일단 디자이너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옷의 값어치는 일단 정해지겠죠. 근데 그 옷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를 곱하기 100, 1000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원단이 싸구려 남들 씨가 싸구려 원단을 가져도 디자인이 멋지게 옷을 꾸미면 그 근데 모델이 원단 자체도 그래요. 실크이냐 공단이냐 면이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인데 거기에 메이커가 붙었냐 안 붙었냐의 차이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 싸구려 원단이라는 거는 일단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원단 자체가 뭐 구멍이 나지 않고 그렇죠. 미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원단 자체만 놓고는 싸구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참. 그리고 저도 패션쇼 같은 거 촬영했는데 진짜 의상을 딱 입을 때마다 모델들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네, 그 모델은 빛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쭉 해오진 않았어요. 솔직히 중간에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다시 했었고 또 면세점에 세컨 메이저로도 오랜 기간, 뭐 짧지 않은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세컨 잡으로 놓지 않았던 게 모델이라는 직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제 퍼스트 잡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체인지한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담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놓으면 안 되고요. 옛날의 경력은 옛날뿐이에요. 그렇죠.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모델들은 진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따라 붙어야 돼요. 옛날 거 내가 옛날에 경력이 이랬다. 내가 옛날에 앙드리겐 선생님 쇼를 썼다. 옛날에 뭐 스파를 많이 썼다. 이거는 옛날 경력일 뿐이고 지금 트렌드에 절대 먹히지 않는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안드레긴 뭐 쇼에도 올라갔었고 어디도 올라갔었다.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경력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거 믿고 공부를 안 했다면은 반드시 뒤처지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은 영상을 나오기 위해서. 네. 그러면 예전에는 모델 라인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모델 라인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모델 라인 하면 거의 핫했거든요. 원탑이죠. 예, 그냥 모델 라인 이후에 생긴 게 모델 센터고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기수 자체는 모델 라인 기수에 모델 센터를 맞췄다는 거. 라인 기수를 몇 끼니라고 물어봐야 되는. 어차피 모델 라인 출신이시면은 거기도 모델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화려하게 뭐 예전에 슈퍼 모델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다양하게 할 건데 맞아요.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연기를 또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나요? 근데 제가 그때 모델 라인 출신이긴 한데 모델 라인을 다니면서 제가 또 중간에 들어갔어요. 다시 대한항공을. 네, 경력직을 제가 그만뒀거든요. 또 모델을 하겠다고 그만뒀다가 이게 모르겠어요. 천직이라는 말이 그때 생각나는 게 매번 비행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델 자체에서도 모델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 키가 175.5라는 키가 진짜 거의 커트라인 수준에서 걸려있는 키예요.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SS 이제 서울 컬렉션 이런 데만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되면 정말 작은 키에 진짜 또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랐었거든요. 중간에 39kg까지도 빠지고 해서
이게 키가 오히려 역행하게 보이는 너무 마르면 어깨도 없고 골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도 그때 나는 어느 시점 이상 못 올라가나 그 권태기가 바로 왔어요. 저는 모델 라인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한복쇼, 뭐 웨딩쇼 이런 이제 제가 그때 제 몸에 맞는 쇼들을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면서 이어갔는데 일단 질문하시는 게 그런 큰 쇼들인 거잖아요. 네, 큰 그쵸, 쇼들은 그쵸. 일단 키가 175가 넘어야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좀 인기도가 있으면 이제 72, 73도 가능은 한데 굉장히 특출난 몸매를 가지거나 워킹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일단 그때는 저는 저에 맞는 거를 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쪽. 네. 그래서 이게 모델이라는 길도 여러 개가 있는데 패션 모델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큰 쇼는 제가 나갈 만한 구찌가 한두 번 나가봤는데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이. 선배님도 또 보면 키도 크시고 지금에 쫄아서.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더 크신 분들 계셨나 보다. 아니 지금도 지금 프로 모델 분들 아직까지 하시고 계신 분들 75 이하는 거의 없다고. 참 이거 그것도 이렇게 경쟁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성격 차이인 거죠. 내가 내 성에 안 차니까 놓게 되는. 그러면 그 이제 연기나 모델 하면서도 뭐 이렇게 재미난 얘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연기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단역 뭐 이미지 단역은 그렇죠. 뭘까요? 이미지 단역은 일단 연기 쪽에 보면 배우들 보시면 네. 일단 주연 조연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고정 단역이라고 대사 있는 이제 단역들 주인공 옆에서 같이 있는 단역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회차 단역 한 회차 두 회차 들어가는 대사 단역 있고 그 밑에 이미지 단역 그 밑에 보조 출연이라고 엑스트라 이렇게 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단역부터는 배우로 인정을 해주세요. 이제 연출부 쪽에서 그리고 엑스트라는 조금 다른 부류에 있는 분들로 이제 캐스팅 업체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미지 단역이라는 걸 그때 모델 라인에서부터 시작한 게 맞고 그 이전에 제가 항공운학과 다닐 때 제 친구 연관 되시는 분이 감독님으로 서울의 달이라는 그 프로에 유명하셔서 감독님인지 감독님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 단역으로 저희 운학과 애들이 몇 번 갔었어요. 그때 이제 시작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그냥 여기서 춤추세요 이제 나이트 클럽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게 또 춤추라면 춤추고 또 쉬었다가 참 이거 힘든 직업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모델 라인 쪽에서는 예능 쪽으로 조금 저를 내보냈었고 그때도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재능이 있었나 봐요.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떨지 않는 거.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아기 낳고 10년, 8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아기만 키웠어요. 둘 연달아 낳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방송으로 복귀를 하면서 연기를 배우면서 같이 시작을 다시 했죠. 근데 방송으로 다시 뭐 8년, 뭐 7년 쉬다가 다시 복귀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뭐 어떻게 운이 좋았어요. 소개로 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을 다시 했는데 제가 그 이전에는 이제 이미지 단역이라는 걸 했지만 다시 복귀할 때는 솔직히 겁이 있었어요. 옛날 거를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겁이 있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출연이랑 엑스트라로.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나왔던 걸 아시는 감독님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출연을 하면서도 뭔가 계속 역할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미지 단역으로 복귀하게 된 그 계기가 잠시 있었죠. 그러면 그 할 때 뭐든지 작은 역할이라도 그럼요.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엑스트라 주어진 역할. 네, 급이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나 보조 출연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따로 탤런트 선생님께 연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직접 내가 나가서 솔직히 이분들은 들어가는 복지가 있어서 나머지 시간은 배우님들이 연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죠.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이 숨쉬는 그 톤과 대사 톤과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왜 돈을 받으면서 그걸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안 보고 있을까? 근데
이게 물론 그걸 직업적으로 생각해서 난 내 것만 하고 간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겠지만 저처럼 연기에 욕심이 있거나 뭘 그 업그레이드를 바라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네. 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연기가 근데 또 같이 하고 그냥 해볼래 너 오셨잖아요. 옛날에 근데 했으니까 같이. 그렇지 않은 분들 무명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연기도 하고 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뭐 팁이나 이런 거를 네네. 경험을 또 전도 주신다면 또 이 기회를 근데 기회에서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감한가요? 버거운 게 민감한 부분인 게 어, 저를 가르치셨던 그 탤런트 분들도 네네. 절대 보조 출연하고 엑스트라 나가지 마라. 음, 왜냐하면 연출부에서 너가 거기서 나가면 분명히 얼굴이 튀고 너가 뭔가를 할 텐데 그럼 저 사람은 그 급밖에 취급을 안 한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큰 게 있지 않는 이상 넘어설 수 없게 되니 나가지 말아라 하시는데 그거는 좀 생각 차이인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 중에도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유명한 배우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운 게 일단 정말 많아요. 예, 거기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이 자기 다지고,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 선택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선택의 여지는 본인한테 달려 있고 남들 거를 조언을 듣는 건 좋지만 네. 본인 역량에 있어서 그걸 100% 좌지우지 하지는 말아라. 예.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저처럼 열심히 하시면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회는 언젠가는 옵니다. 네. 예,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시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 요즘에 먼저도 제가 질문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시니어 모델 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요즘 저도 보니까 시니어 분들도 참 멋지죠. 패션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모델을 한번 하고 싶다.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시니어분들이 시니어 모델로 하면 돈을 들여야 되지 않냐 아니면 돈을 내고 하지 않냐 뭐 옛날에 모델을 할 때는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모델 라인 낼 때 그때 거금을 내고 배웠습니다. 워킹을 배웠고요. 그 워킹으로 인해서 나중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모델 간지가 된다고 해서 절대 처음부터 저한테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지금 시니어 모델분으로 데뷔를 하시면 20대들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그 배워야 하는 과정과 그 습득해야 되는 과정이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페이가 저희도 들어갔고 안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예전에는 170 이상이 돼야 되고 남자는 180이라는 그런 키의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저희는 무조건 7cm짜리 힐이 쇼에서도 기준 힐이었습니다. 그래서 힐을 신어도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 똑같이 제 키예요. 다 같이 올라가니까. 요즘에는 키 작으신 분들 14, 15 신고 워킹 잘하세요. 기회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 풀어헤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련이 돼 있고 그 어딜 가서 어떻게 워킹을 하냐, 어떤 업체에 가서 내가 쇼를 하냐는 본인이 선택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니 맞는 데를 선택을 하셔서 또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이게 업체마다 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쇼에 이제 오시면 참가비라는 게 있어요. 있어서 참가비를 내고 오시면 저는 워킹 교육을 1회 무료 시켜서 초보자도 올라가게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저는 올려보내고 다른 업체들은 또 다른 이제 교육 시스템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맞는 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니 도전은 해보셔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지금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예, 그걸 잊지 말고 잡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지금부터가 시작이란 말도 있잖아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뭐든지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같아요. 또 시니어분들도 뭐 계시면
집에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멋지게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또 이렇게 멋지게 사시면 좋은 또 행운도 오고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대요. 말씀하시면 또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면 선배님 이 야외에서 계속 봤잖아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 안에서 또 라디오 하는 걸 만나 뵀잖아요. 네. 저는 스튜디오 제가 빵디라고 저도 이제 빵디라는 또 DJ니까 그럼요. 그런 게 애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 저한테 지금 야외에서 보고 지금 이 스튜디오 봤을 때 저희 빵디한테 점수를 좀 주시거나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필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 이게 사진을 찍어도요, 그 사람 진심이 담긴 사진이랑 그냥 스쳐가는 사진은 달라요. 네. 근데 이 빵 작가님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네, 빵 DJ님 그 영상을 보면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을 이렇게 잡으면 더 예쁘게 나오겠지 하는 게 화면에서 그냥 그 보정 안 된 화면에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작가님 건 제가 거의 보정을 안 하고 올릴 수 있게끔 예, 만들어 주시는 게 제 일도 덜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진심이 담긴 사람이라 정말 좋아하고요. 네. 오늘 지금 여기서 봤을 때도 솔직히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했어요. 근데 사람 정말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다 끌어내게 해주시는 굉장히 능력 있는 DJ시네요. 이렇게 박수 좀 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 소구 FM 네네. 진짜 네. 제가 무한 응원 드릴 거고요. 예. 앞으로 시간 되면 많이 듣겠습니다. 네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 되는데 서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아침부터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바쁘신데도 나오셨고 오늘 아닙니다. 이 나온 여기 스튜디오에 옆에 또 소감도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TV나 이런 거 많이 해봤어도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에요. 피디님 오늘 못했어도 좀 아니요, 잘해주시고요. 잘하셨죠. 특히나 지금 FM, 네네. 공동체 라디오 서구 맞아요. FM이면 FM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메인 맞아요. 방송이잖아요. 메인 방송. 와 정말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이죠. 또 시간 내주셔서 저도 의리 지키신다고 의리 빼면 시체인데 또 우리 잘 알잖아요. 저도 가진 거 의리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제가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또 방송업동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방송 통해서 할 말이요. 추가적으로 무슨 할 말이 있으시면 라디오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네, 진드레스 픽 모델 에이전시 앞으로 많은 응원 드리고요. 저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제가 대표가 아니에요. 대표는 제가 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일 뿐이지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항상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같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대표라는 입장에서 위로 보지 마시고 옆에서 항상 눈맞춤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진. 역시 말도 잘하고 프로십니다. 말만 잘하는 거 아니고 다들 행동도 잘할게요. 행동도 잘하시죠. 잘하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됐는데 오늘 또 제가 또 좋은 명언을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이는 뛰어나고 어떤 이는 낙오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시간을 잘 이용하였느냐 허송하였느냐에 달려있다. 비 플랭크린이라는 분이 명언을 또 주셨는데요. 제가 또 이게 또 영어는 또 설명이라 오늘도 좋은 명언을 소개해 보았어요. 저기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는 좀 분주했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제가 존경하시는 분도 옆에
계셔가지고 또 라디오 출연해 주시고 오늘 라디오도 멋지게 또 빛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언처럼 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보낸다면 반드시 내일은 좋은 결과가 돌아오리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바쁘다고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하여 소중한 그 무언가를 얻어 가시기를 빵디가 지금 바랄게요. 오늘 라디오 또 서구 FM에 나와주신 양은지 대표님 오늘도 바쁘신 일정인데 자꾸 말씀을 드려요. 죄송하고 또 감사드려서 인천까지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나 이제-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요즘에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음. 남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나를 그 기준에 맞추게 되면 네네. 굉장히 불행해져요. 내가 잘해도 잘한 거를 모르게 되거든요. 네. 항상 기준점은 나 자신, 1시간 전에 나 자신, 한 달 전에 나 자신, 1년 전에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무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절대 남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야 이게 명언이네. 예 기억을 저도 하고요. 예, 지금 또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멋지게 자기 관리를 잘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정우의 휴게소 출연 또 이렇게 또 다른 또 게스트분 멋진 분들을 모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빵디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느낌이고 내일 또 다른 느낌이 저한테 또 찾아올 것 같은 또 느낌으로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리겠습니다. 서구 FM 공동체 라디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제가 뭐 한마디 딱 드린다면 졸지 마시고 요즘 식곤증이니까 졸지 마시고 열심히 시간 또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죠? 예, 저거 졸려서 그런가 봐요. 자 그러면 박방의 정오의 휴게소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럼 빵디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